자, 속보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대체거래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대체거래소 거래가 가능한 모든 종목들은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언론에서는 곧바로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분석한 내용을 급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국내 증시의 급락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어떤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을 봐보면은 비트코인도 국내 증시 마감 시간 이후에 어마무시한 급락을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에 나스닥 선물의 경우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떨 것이냐?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꽤나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큰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여기가 지금 3시 반이거든요. 3시 반 이후에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또 봤던 게 엔화와 달러와의 가치도 함께 좀 봐봤었는데 원달러 환율 대비해서 엔화 달러는 비교적 좀 변동성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어제 미국의 신용 건전성과 관련된 은행 파산 우려가 번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타국 자산 중에서 이제 안전자산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그와 같은 이슈를 가진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시간으로 외국인이 안전자산을 찾아가고 있는 움직임은 확인되고 있다. 달러와의 변동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건 어떤 이슈를 가진 하락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무언가가 갑작스럽게 큰 악재가 터진 거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 이어가지고 해외 언론을 좀 보다 보니까 마이크론과 관련된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왔었어요.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2023년부터 중국 인프라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중국 정부의 제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2년 넘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 후 사업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서버 칩 공급하는 그 사업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간 5시 반 정도에서 한 3시 반가량, 3시네요. 3시가량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국내 반도체 그리고 최근 상승을 견인했던 업종 위주의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는 마이크론이 빠진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사수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맞는 것은 맞지만 일전에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제재했던 그 당시에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너네가 갖지 말아줘 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사수에 대한 리포트나 분석 결들도 이제 올라오고 매수세가 몰릴 수 있겠지만 먼저 매도세가 부각된 부분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을 했다. 더불어서 기사를 좀 자세히 봐본다고 하면은 중국 외에 기지를 두고 있는 2개 회사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2개 회사에 대해서는 계속 납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내용이든 혹은 뭐가 되었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우려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함께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반도체 산업에 변수가 생겼다는 포인트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 중국 불확실성 증대. 제가 지금 꼽고 있는 내용은 2가지예요. 사실 정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내용들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 경기와 관련된 지표가 매우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와 동시에 미국 신용시장 건전성에 대한 문제도 좀 야기가 되었잖아요.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까지 함께 대두가 되면서 일전에 주식을 한 2, 3년 하신 분들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를 기억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나 재물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출을 해주고 받지 못한 돈이 지금
회계상 손실로 처리되고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도 중요하고 이게 경기 둔화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은행들의 준비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유동성에 대해 분명히 언급을 한 직후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하나의 변수와 불확실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곧바로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가뜩이나 많이 오르기도 올랐었으니까 차익 명분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모두 맞물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도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기도 나오는데, 현재 급락과 반등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인 것 같아요. 실시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함께 종목의 분봉 움직임이 함께 방향을 잡는 경우가 지금 꽤나 뚜렷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략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회복이 나오면 좋은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복이 나오면 좋은 거고 주말간 악재가 터지면 망한 거야. 아, 뭐 금요일 지금 대체거래소인데 어떡해.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기보다는 상승 시에 우리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은 어떻게, 이 종목은 어떻게, 종목별로 구분해서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되고, 하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슈가 이만큼 커진다고 하면, 혹은 낙폭이 이 정도라고 하면 모든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을 분명하게 세워둔 채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겠다.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매도 버튼을 눌러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번 돈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한 과정일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말간 이슈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확실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